예, 여러분 지식무사 김규호 교수의 2020년도 1학기 비교 공방 정책론, 또 북한 무기 체계론, 또 논문 과목인 외교안보학 연습, 공통으로 안보 국방 북한 특강 두 번째 3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제가 이 셀카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글자가 이게 거꾸로 되고 막 그래서 제가 안 나오게 하고 제 노트북을 스마트폰 뒤에다가 놓고 지금 제 목소리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. 또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저 서비스 가보니까 이 스마트폰 USB 인식이 안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유튜브에 올려놓고 링크를 하고 있습니다.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강좌는 안보, 국방, 북한 등의 주제로 학위 논문을 작성할 때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런 걸 간략히 요약한 것입니다. 그래서 그 북한 비핵화의 문제의 분석과 전망 그래가지고 뭐 왈스 이론에 대한 얘기도 얘기했고 또 그 현실주의, 자유주의, 구성주의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동맹 이론을 가지고 한미 동맹의 변화 전망 그리고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동맹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. 되게 학술 논문, 박사 논문은 이렇게 6개장으로 구성되고 제 2장이나 3장에 어딘가도 좋지만 그 철학, 어떤 문제에 대한 나의 그 철학이 이 박사는 특히 철학, 이 필로소피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본이 되는 이론이 필요합니다. 이론이. 그래서 국제 관계를 보는 눈이 현실주의, 자유주의, 구성주의, 또 뭐 신현실주의, 신자유주의 이런 것도 있고요. 지금 이렇게 국제 관계를 바라볼 때 어떤 거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그 트럼프도 그렇거니와 시진핑, 뭐 푸틴, 아베 등등 또 김정은까지 전부 이렇게 아주 강한 스트롱 리더들만 와 있었죠. 그러다 보니까 리버럴 드림스 정말 그 자유주의에 있는 리버럴리즘에 하나 꿈이었다는 거죠. 꿈도 보통 꿈이냐? The Great Delusion이라는 거죠. 이 미어샤이머 참 시카고대 석자에 의해서 그래서 글로벌라이제이션 이 리버럴리즘 드림은 정말 퇴조하고 있고 내셔널리즘 그리고 리얼리즘 현실주의가 부상하고 있다는 거죠. 요거는 현실주의, 자유주의 이런 거 여러분 탑재된 유의미를 꼭 한번 정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네, 요건 뭐 넘어가겠습니다. 동맹 이론에 대한 건 지난 시간에 했고요.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한 것 중에서 이렇게 국제 분쟁의 이해 중에서 전쟁이나 분쟁이나 갈등을 분석을 세 가지 차원에서 국제 체제 면에서 또 국가 차원에서 또 개인 지도자의 성격 이렇게 분석하면 된다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많은 것이 해결이 됩니다. 이 조셉 나이죠. 네. 또 이제 스테판 올트에 대해서는 동맹 이론이나 모형변인 한미 동맹 흥망성쇠 같은 거 그렇게 얘기했었죠. 네. 이번에는 그럼 비핵화 문제에 대한 이런 건 되게 이제 3장의 역사서부터 3장, 4장에 좀 들어갈 수 있는 거죠. 현재 왜 물론 아주 핵 문제가 이렇게 거의 사실 죽은 회담이 됐느냐.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보다 과학적이고 군사적인 측면, 전략적인 측면에서 딱 보면은 북한이 선제 조치로 핵실험을 더 이상 안 했다 그리고 미사일 발사장을 동결했다 그리고 핵실험장을 폭파했다 그랬는데 그리고 필요하다면 동창리 엔진 시험장도 파기하고 영변을 폐기하고 검증을 허용할 용의가 있다 그랬는데 그렇게 해주는 대신에 대북 제재를 완화해주고 또 종전선언 해주고 대북 지원해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뭐 이 미사일이라는 건 1000개 중에서 ICBM만 해당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건 우리 아닙니까 우리
근데 이제 그 미국이 얘기하는 거는 니네 가지고 있는 핵 영변뿐만 아니라 모든 거, 어? 영변 플러스 알파, 이 알파라는 게 알파라고 해서 사실은 뭐 우라늄이고 뭐고 몽땅 다 해서 리스트부터 내놔라. 그게 되면은 제재 해제하고 그리고 나서 종전 또는 평화 선언하고 그렇게 하겠다. 예. 근데 이제 이게 좀 미국 입장, 북한 입장, 우리 한국 입장이 다 다르거든요. 이제 이런 걸 분석할 때 이제 국제 체제는 어떻고 또 각 국내 상황, 스테이트, 미국 상황, 한국 상황, 북한 상황, 또 북한에 같으면 그 지도자 김정은은 어떻고 트럼프는 어떻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고 이런 걸 이제 차례로 분석하면 나올 수가 있죠. 핵실험장 폭파한 거 전문가 참관한다 이제 멀리서 보고 보라 그러고 배제했거든요. 사실은 이거 6번 하면 핵실험은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핵실험도 불필요한 거고요. 실제로는 이거 핵실험장을 그대로 놔둬야 그 핵실험장에 놔두고 거기 가서 채취를 해보면은 핵실험에 얼마만한 위력이 있는 걸 핵무기를 만들었구나. 그런 걸 해야 되고 이걸 완전히 폐기하려면 이 입구에서부터 약 50 내지 100m 시멘 콘크리트로 자갈로 해서 막아야 되는데 이거 뭐 입구만 이렇게 한거 포크레인을 한 번만 떠도 되죠. 이쪽에 있는 터널은 또 쓸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그 사실은 증거를 인멸한 거죠. 서균열 교수 서울대 유명한 핵 전문가에 의하면 이 증거 인멸한 거라 그래요. 그러니 북한이 이게 얼마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짓을 합니까? 여기다 우린 그대로 넘어가고 있고요. 예, 이 그전에도 2007년 때도 이렇게 냉각탄만 폭파했는데 여기 있는 물 떠다가 그냥 영변에 있는 구룡강에 있는 물 떠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. 그것도 모르고 테러 지원국 명단에 해지됐고요. 북한이 해는 짓이 뻔하거든요. 해는 짓거리가. 이제 뭐 돈줄이 되는 거 이거 석탄하고 철광석, 예, 원유, 이 정유제품 이거 5개 해제해달라는 건데요. 물론 뭐 대북 해제가 효과가 없다를 했는데 지금 성장률이 자꾸 이렇게 마이너스로 되고 있죠. 예, 이건 이제 여러분 핵무기는 플루토늄, 우라늄 이건 아시죠? 플루토늄 239, 예, 또 우라늄을 농축하면은 우라늄 탄이 되는 건 다 아시죠? 2가지 방법. 근데 이게 좀 플루토늄 보면 이렇게 요 안에 플루토늄이 있고 반사체 이게 쉽지가 않아요. 100만 분의 1초의 동시타발 폭발 때까지 이 플루토늄 덩어리가 흩어지지 않도록 중성자가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 잡아두는 게 관건이거든요. 초속 1만 킬로톤 한 뼘만 한 공간에 가두기가 어렵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반사전이 보광제 등을 통해서 우라늄이 뭉쳐있는 중심으로 다시 돌려보여야 되는데 이 기술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. 연쇄 반응이 64번 영거푸 일어나면 폭탄 내부 온도는 1만 도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. 이런 사실을 일단 기억하시고요. 그런데 이 플루토늄 탄은 대규모 시설이 필요해 영변같이 원자로 재처리 시설, 정찰 위성의 열이나 증기대 탐지가 용이하죠. 그리고 또 소형화, 경량화도 곤란해서 미사일 원거리 발사도 가장 중요한 문제 플루토늄 순도가 90%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핵물질을 재충전해야 되고요. 만약에 불완전한 고폭장애 열화 현상에 의해서 플루토늄 감마선과 붕괴를 받아 열화 현상을 받으면 이 앞에 있는 이 장약, 고폭장애 이런 게 막 뒤틀리고 렌즈가 또 뒤틀리고 결정체가 군데군데 갈라지면요. 쉽게 표현해서 수소탄이 아니라 수류탄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3차 핵실험부터 HEU로 바꿨는데요. 영변이 거의 다 이 플루토늄 고철 덩어리입니다. 근데 영변을 내놓을 테니까 제재해주고 종전선언을 해내는 거 아니에요. 네? 이거는 뭐 그냥 이거 넘어갈게요. 네, 소형화됐다는 거고. 예. 근데 우라늄은 이게 잘 만들면 축구공폭인데 거의 반영구적인데 북한이 2,600만 톤이 내장돼 있고요. 가체량만도 900만 톤이에요. 그런데 상당량의 북한이 그 우라늄 핵탄두를 숨겨놨다고 보거든요. 이게 이제 그 시설이고요. 예, 이 영변에는 여기 그 5메가와트 원자로하고
여기 저 방사화학 실험실에서 재처리하는 거, 요게 다 그 플루토늄에 관한 한 300개 정도 있는 단지들이요. 그 요거 밑에 하나 있는 거 우라늄 농축시설 요거 하나는 발견된 거예요. 한 2천여 개. 그 나중에 뭐 하노이 회담 끝나고 밤에 뭐 나중에 이것도 하겠다고 얘기 왔다는데 뭐 그때는 이미 다 때는 늦었죠. 네. 근데 지금 거기 말고도 뭐 이렇게 지금 다른 시설이 이거 말고도 알 수가 없죠. 이게 다 이게 적외선 카메라에 의해서 농축 시설 가동 시 발생하는 발전 설비의 열기를 다 탐지할 수가 있거든요. 미국이 정찰위성으로 이게 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. 뭐 우리 한국 거는 뭐 다 잘 못 보고요. 또 휴민트불이 있다는데 뭐 지금 탈북민들 방송하지만 우리 뭐가 있습니까? 예. 근데 이게 HU가 제일 문제죠. 이렇게 180평 규모만 있으면은 스스로 비핵화를 선언한 남아공을 할 때도 이게 발견하지 못했거든요. 예?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여기 이런 게 다 이렇게 좀 추정되는 곳인데요. 이렇게 하면은 원심 분리기가 뭐 8,000내리 12,000개 변화가있으면 1년에 HU를 12개씩 생산해 낸다는 거거든요. 이 반영. 이거 뭐 백두산 밑이나 뭐 어디 갖다 숨겨놓으면 미국 하냐 미국 할아버지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? 예. 그래 놓고서 뭐 근데 이게 문 대통령이 다 이렇게 서로 맞춰서 잘 타결될 거라고 영변 플러스 알파 동창이만 해놓고 9.19 때 그렇게 평양 가서 김정은이하고 해놓고 예. 이거 그리고서 잘 될 거라고 그러니 뭐 이제 그 북한이 문 대통령 얘기 듣고 그럴 줄 알고 그랬는데 예? 이거 실상 노딜이 돼버리니까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? 다 못 써먹는 사석 고철단지된 영변 준다는 거거든요. 이 영변 얘기 좀 조금 더 할게요. 여기요. 요거는 이게 다 고철이고 필요하다면 나중에 이제 최선희가 와가지고 밤에 이것도 포함됐다. 요건 조금 의미가 있어요. 근데 그 문 대통령은 영변만 해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. 그러니까 김정은이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김정은이한테 얘기할 때 야, 너 그거 아니다. 이거 말고 우라늄 그거 진짜 그걸 내놔야지. 미국이 다 알고 있어. 총 리스트 내놔. 이런 식으로 그 아들 같은 놈한테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놓고 당하니까 나중에 하노이는 종로에서 뺨 맞으니까 한강에다 분풀이 삶은 소대가리니 뭐 이렇게 불평한 불만을 표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? 참 이건 뭐 주고 뭐 맞는 격이죠. 참 이게 참 이 사실은 미국이 걱정할 게 아니라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우리가 주체고 참 이게 참 이 북미 아쉽지만 타결될 것이다. 영변 폐기로 불가역적 비핵화가 추진될 것이다. 아니 영변에 있는 건 고철동인데 문 대통령이 영변 폐기로 충분하다 이게 말이 됩니까? 제가 지금 야너 김정은 위원장 그 미국이 다 여러분 연기 굴뚝까지 다 보고 있어요. 실제로 이제 그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굶어 죽으니까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하니까 그럴 바에는 다 솔직하게 털어놓고 2,500만 주민들 잘 살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김일성 수령도 이 밥에 소고기 좀 먹였으면 소원이 없다 그랬다는데 그렇게 해서 국민들 백성들 다 굶어 죽게 하고서 나도 도와주고 트럼프 대통령 도와줄 거니까 그렇게 합시다.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야지. 무슨 뭐 이게 무슨 그 도보다리에서 뭐 새소리 뭐 바람소리 물소리 그런 거 하고서 이렇게 쇼 이거 한다고 이게 되겠습니까? 영변 그리고 그다음에 동창리 얘기 동창리는 전에는 대포동 미사일 할 때는 발사장이 필요한데 지금은 테일 이동식 발사대가 있으니까 그냥 따닥한 아스팔트 있으면 아무데나 놓고 그냥 동창리 미사일 폐기한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. 근데 우리는 사실은 한미연합훈련 중단한 게 얼마나 큽니까? 1년이고 2년이면 미군들이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? 참 이게
정말 이게 제대로 제가 이런 얘기를 방송에 나와서 하면 못하게 하고 그래서 뭐 방송 안 나갑니다.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수고했습니다.